네, 민주당은 잠시 후 오후 6시 반부터 두 번째 장외 집회를 엽니다. 지난주에 1차 집회가 있었고요. 오늘도 집회를 여는데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에 시청역 근처를 가득 메워달라면서 집회 참석을 독려했는데 오늘 과연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일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목요일입니다. 금요일이군요.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 다음 일이죠. 자, 무죄 탄원 100만을 목표로 지금 현재 86만 명 정도가 탄원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직은 집회 장소에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집회 장면 준비했습니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왕이다.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박정희와 전두환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마치 정의로운 검사인 양 공정한 상식 웃기고 있네.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주말마다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여사 규탄 범국민대회 이름은 이런데요. 지난 2일 날 있었던 1차 집회 때는 민주당 홀로 집회를 열었는데 오후 2시에 열렸고 서울역 4번 출구 근처. 자, 민주당 주최. 이번에도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장소도 비슷하고요. 시간이 저녁으로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입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네. 지난번 1차 집회 때 물론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만 참석 인원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얘기가 좀 달랐는데 어떠세요? 오늘 2차 집회에 좀 눈여겨볼 대목 어디라고 보십니까? 일단 전 개인적으로는요. 상식에 반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날씨가 일주일 만에 굉장히 추워졌어요. 예. 그다음 해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예. 오늘 일본 시간 몇 시인가 봤더니 17시 26분이에요. 그러니까 18시 30분이면요. 예. 이미 깜깜한 그런 그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집회를 합니까? 집시법에도요. 일몰 시간 이후에는 집회하는 거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걸 민주당이 모르겠습니까? 잘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오히려 상식에 반하게 4시간 반이나 늦춘 거는 결국은 지난주 집회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조금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하지만 들불이 어디 있었습니까? 국민들 호응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당원이 200만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 몇 명이나 모였는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뭐 10,000명이 나오든 20,000명이 나오든 10만 명이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범야권의 의석이 몇 석입니까? 192석이잖아요. 그러면 원내에서 충분히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야당에 특히 민주당에 있는데 도대체 민주당은 왜 원내에서 일하지 않고 추운데 그 일반 국민들을 왜 이렇게 그 바깥으로 이렇게 몰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민주당의 무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민주당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 혹시 네. 시간을 늦춘 것이 네. 촛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생각해 보면 그때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촛불이 보이기 위해서는 낮보다는 캄캄한 밤이 나을 테니까 혹시 그거를 염두에 둔 시간 변경일까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이미 사실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시민단체의 집회가 10월부터 이미 저 11월 달에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걸로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회를 한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이 맞고 사실 또 민주노총이나 이런 분들도 어쨌든 국민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과의 자연스러운 어떤 교집합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배려해서 시간을 그렇게 해서 또 서울역에서 시청역으로 이렇게 옮긴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오늘 민주당이 6시 반, 잠시 후 1시간 반 정도 뒤에 30분 정도 뒤에 집회를 여는데 같은 장소, 아주 비슷한 장소입니다. 비슷한 장소에 비슷한 시각에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 집회와 민주당, 야당, 야5당이 진행하는 집회는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공교롭게 장소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독으로 선회를 한 건 아니고요. 우리 당이 지금 거기에 합쳐서 하는 것이 지금 약간 형식상으로 애매한 면이 있어서요. 예. 조금 전에 지금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저희 채널A 사옥에서 옥상에서 내려다본 광화문의 모습인데요. 이 장면은 이재명 대표가 주관하는 또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대통령 규탄 집회와는 별도 완전히 상반된 보수단체의 집회가 광화문 저희 사옥 앞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낮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맞불 집회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시청역 근처에서는 대통령을 규탄하는, 김 여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 반면에 또 광화문 앞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주장하는 또 그런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면서 이 세대결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동네에 많이 계시는 시민분들은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집회가 민주당 집회보다 앞선 시각에 열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결국 저는 이제 저게 다 하나의 집회로 봐요. 하나의 집회다. 예를 들어 이제 집회 참석한 분이 뭐 이름표 달고 나는 촛불행동 왔다. 나는 민노총이다. 나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결국 이게 끝날 때쯤 되면요. 섞여버려요. 섞여. 예, 지금 화면이 민주노총이 오늘 낮에 했던 집회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단독으로 하면 숫자가 너무 적으니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민노총의 숫자를 이게 좀 같이 묶어서 많이 온 것처럼 이게 보이기 위해서 저는 저렇게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민노총하고 같이 집회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런데 민노총이 어떤 단체입니까? 바로 이제 최근에 간첩 사건으로 이제 15년, 7년, 5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정권 퇴진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령문을 보면 이태원 참사부터 퇴진이 추모다 이런 식으로 온갖 조정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민노총이 그다음에 연대하는 진보당하고 거의 같은 조직이거든요. 그다음에 민주당하고 이래 모여가지고 정권 퇴진 집회를 한다? 이거는 이게 정말 제도권의 야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이런 이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예. 민주당이 더 이상 우리 종북 세력의 숙주가 되면 안 됩니다. 진보당의 3명도 완전히 비례연합해가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노총도 있고 따라서는 민주당이 정말 각성해야지 이런 종북 세력과 같이 이게 집회를 한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봅니다. 예. 장희미 변호사님. 네. 그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오늘 주최하는 행사의 포스터를 보면요. 문구가 이래요. 같은 장소, 같은 무대, 같은 마음.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이러면서 전국 노동자 대회 그다음에 114차 촛불대 행진 뭐 등등의 문구가 붙어 있는 포스터가 걸렸거든요. 물론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만든 거지만 같은 집회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교집합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 10%대입니다. 거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아까 왜 장외로 민주당이 본인들의 임무를 방기하고 뛰쳐나가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하시니까요. 지금 여론전과 관련해서 국민들 마음을 얻기 위한 장외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분기점을 만드신 건 사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 아주 전격적으로 정치적 모멘텀의 역할을 한 부분이 있죠. 특검에 대한 국민 눈높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검에 대한 요구 굉장히 높은데 특검 반헌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전향적인 국정 운영의 방향 선회 기대했지만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거, 여사의 순방을 안 하는 거, 이 정도에 머물러서 국민들 마음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이게 민노총이 됐든 누가 됐든 지금 본질은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치는 구호가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탄핵, 하야 이 말의 무게가 왜 가벼워졌는지에 대한 자각, 최소한의 점검은 이 정부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의진 변호사님. 지금 이제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줄여서 개헌연대가 출범을 했고요. 13일에는 윤석열 탄핵 연대도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럼 결국은 오늘 있었던 저 집회가 이것들과 지금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파면이나 탄핵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 그 우리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 주문이 뭐였습니까?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아, 예. 이게 주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사람들에 대한 파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예. 그런데 민주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뭘 촉구해야 되느냐.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하라고 촉구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탄핵 소추가 돼도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 헌법재판관이 3명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탄핵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도 않고 결정이 나올 수도 없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탄핵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탄핵 결정이 안 나올 걸 잘 아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그럼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 다 임명하면 당장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해가지고 9대0으로 기각 나올 게 뻔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낮은 그 수를 갖다가 보이고 꼼수 보이고 하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은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생각됩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광화문 저희 사옥에서 광화문 광장을 내려다본 그 사옥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둠이 좀 내려앉고 있는 상황인데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저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화면의 왼쪽 저 뒤로 보이는 곳에서는 윤석열 퇴진 구호를 외쳤던 민주노총의 집회가 있었고요. 이어서 6시 반부터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양쪽에서 비슷한 공간에서 집회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리적 충돌이 있을까 봐 경찰관들이 많이 배치된 상태인데 집회하는 거는 좋고 구호를 외치는 건 좋으나 너무 시끄럽게 또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강성필 부위원장. 네. 오늘은 몇 명 나온다고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저희가 딱히 몇 명이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사실 이 페르미 추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탈리아 물리학자가 이제 만든 건데 한 평에 앉았을 때 5명에서 6명, 서 있을 때는 9명 정도가 서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이 한 15,000평 되니까 여기에 꽉 차면 한 14만여 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평소에 경찰이 추산한 그 어떤 숫자보다 곱하기 적게는 3에서 한 5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경찰이 17,0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 6만, 7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7만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10만 정도는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예.